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1번째 시간인데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좀 같이 좀 나눠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베럴로그 진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이 알아뒀으면 좋을 내용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문의 동작에 대한 질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sensitivity 리스트의 의미와 동작 검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유익한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공된 TCL 파일에서, 그러니까 디플립플롭에 대한 TCL 파일,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공된 TCL 파일에서, 그러니까 이게 always 문이니까 순차 회로죠. 리셋 신호에 대한 이제 그 설정에 0나노세컨드에서 1로 시작했다가 1피코세컨드에서 0이 되고, 그리고 50나노세컨드에서 다시 1이 되는데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은 디플립플롭을 기준으로 하셨지만, 저는 레지스터 8.v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그 8비트 레지스터, 패럴렐 인, 패럴렐 아웃 레지스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듈 이름 레지스터 8, 인풋식, 리셋과 클락, 그 다음에 DIN 8비트, 그 다음에 출력도 QOUT 8비트고요. 이제 always 골뱅이 네거티브 엣지, 네그 엣지, RST, 포스 엣지, 클락. 그래서 이제 리셋은 네거티브 엣지, 포스 클락은 이제 라이징 엣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always 문이 구동이 됐을 때 리셋이 0이면 QOUT에다가는 0, 아니면 DIN을 QOUT으로 출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리셋일 때 0이고 클럭이 라이징 엣지에서 DIN이 QOUT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그 독자분도 이해하셨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도. 근데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TCL 파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리셋, 라딕스 헥사, 1비트 리셋이니까 헥사 타입 큰 의미는 없죠. 하이나 로우 둘 중에 하나니까. 제로 나노세컨드에서 1, 그리고 1피코세컨드에서 0이 돼요. 그리고 75나노세컨드에서 1이 돼서 그 이후로는 1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셋이 1피코세컨드서부터 75나노세컨드까지 로우인, 이게 이제 리셋처럼 동작하는데, 이게 왜 굳이 제로 나노세컨드에서 1을 만들었다가 1피코세컨드에서 로우로 만들어주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동작은, 100나노세컨드 주기에, 로우 50나노, 하이 50나노의 클락, 반복 주기의 클락, 그 다음에 이제, DIN은 초기 상태가 100이고, 300나노세컨드에서 DIN 값이 200이 됐다가 다시 200나노세컨드.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리셋일 때 QOUT은 0이 되고 100이 되는데, 리셋이 해제되고 나서 클럭이 라이징 엣지에서 QOUT으로 100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으로 바뀌어도 그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200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동작인데, 이제 왜 리셋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0나노세컨드에서 1, 그 다음에 1피코세컨드에서 0으로 만들어주느냐. 의미상 이게 이제 클럭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니까 리셋이 0일 때는, QOUT이 0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이걸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always 문과 sensitivity 리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디지털 회로에서 순차 회로를 위해서 제한된 문법이에요.
그래서 디플립플럽이나 레지스터, 카운터 등을 설계하기 위한 문법이죠. 순차 회로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동기 리셋, 그리고 클럭 신호, 우선순위가 앞서고 다른 신호들은 클럭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신호들의 상태를 봐서 출력을 결정을 하지만 다른 신호들이 변해도 클럭이나 리셋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신호들은 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always moon과 sensitivity list를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sensitivity list, always 골뱅이 다음에 나오는 나열된 신호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구동이 된다. 그 상태가 변화가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 때가 아니라 sensitivity list에 나열된 신호의 상태가 변화할 때, 즉 하이에서 로우 또는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엣지에서 구동이 된다라는 의미죠. 문법의 의미상. 그래서 출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비동기 리셋과 클럭 신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센시티비티 리스트의 순차 회로의 경우 사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합 회로에서도 always 골뱅이 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센시티비티 리스트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특별한 목적 아니면 그 조합 회로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특성이 이제 그 순차 회로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좀 더 적절한 형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비동기 리셋 신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비동기 리셋은 클럭보다 우선순위가 앞서요. 그래서 always moon에서 반드시 sensitivity 리스트에 비동기 리셋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 클럭이 발생을 해도 비동기 리셋 신호가 만일 이제 그 리셋 상태라면 클럭이 발생을 해도 출력은 리셋이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비동기 리셋 신호는 클럭의 동기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레벨에 따른 동작이에요. 엣지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always moon에서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동기 리셋은 순차 회로에서만 적용이 되어지겠죠. 조합 회로에서는 뭐 리셋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always moon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sensitivity 리스트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동기 리셋에 대해서 베를레고 HDL 구문에서 보면 설정을 해놨는데, 이 비동기 리셋을 베를레고 HDL에서 보면 회로 합성에서는 회로 합성 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동기 리셋에 대해서는 회로 합성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디플립플럽이나 카운터나 뭐 이런 것들, 즉 비동기 리셋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매핑을 시켜주는 게 이제 회로 합성, 신세시스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회로 합성 툴마다 다르다고 해서 비동기 리셋이 잘못 처리되어지면 그거는 툴이 정상적인 툴이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의 처리는 제가 사용해본 툴마다 약간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일링스 비버드 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센시티비티 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려고 그래요. 레지스터 8.V를 가지고 좀 변화를 주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실습 동영상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미리 좀 구성을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레지스터 팔에 대한 베릴로그 코드, 소스 코드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센시티비티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동작을 이렇게 보면 이 아래쪽에 시뮬레이션 창이 있는데 리셋일 때 리셋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확대해 볼게요. 엄청 확대를 해볼 겁니다. 자, 처음에 하이로 시작했다가 1피코세컨드에서 로우가 됐어요. 근데 하이인 상태에서는 값이 unknown이 아직 정의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로우가 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을 했을 때, 리셋이 로우로 떨어졌을 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리셋이 상태가 0이니까 그때 큐아웃을 0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폴링 엣지에서 실제로 로우가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게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라인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위에 거를 커멘트 처리를 해볼 텐데 이 TCL 파일에서는 라인 커멘트가 샵을 붙여주면 돼요. 샵을 붙여주면 되고 처음에 그 0 나노세컨드에서 0이 되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1피코세컨드에서 0이 돼도 뭐 그냥 쭉 유지가 되니까 이 앞부분에 이게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하고 다시 소스 아까 실행했던 건데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다시 여기 0이 2개가 반복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얘를 지워주고 그래서 0이고 1에서 이제 75나노세컨드에서 되게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처음에 0인 상태에서는 상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클럭의 라이징 엣지, 즉 이 클럭의 라이징 엣지 이 부분에서 소스 코드의 이 부분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always 문이 구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리셋이 0일 때 큐아웃은 0이다.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큐아웃을 0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로우가 발생하지 리셋이 로우인데도 출력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비바도 툴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여기가 네거티브 엣지일 때 구동되는 게 아니냐, 소스 코드 상에서. 그럼 얘를 네거티브 엣지를 한번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저장을 하고, 이러면 소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하면 될까요? 이거는 소스 코드가 바뀌었을 때는 TCL 파일을 소스라고 해서는 소스 코드가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반영을 하려면 시뮬레이션 자체를 다시 돌려야 돼요. 즉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이것 Relaunch Simulation, 이 동그라미 하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시뮬레이션 현재 시뮬레이션 탑 파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다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들어왔고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버도 툴이 알아서 1마이크로세컨드 아무 설정 안 하고 런 시켜주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my_reg8.tcl을 소스에서 돌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 이게 뭐 어차피 리셋에 이렇게 네거티브 엣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리셋이라고 해도 리셋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보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들어가서 리셋 상태가 로우니까 Q를 로우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언노운 상태로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리셋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들어와 봤더니 이벤트 발생한 다음 상태는 리셋은 하이로 올라가 있겠죠. 소스 코드에서 리셋이 0이냐? 0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Qout은 din 값을 전달해 주니까 din 값이 얼마예요? 100이니까 이건 리셋의 라이징 엣지에서 출력이 din을 받아들여서 100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리셋과 클락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면 나는 리셋이 어떤 상태가 돼서 들어가서 동작하기를 원했는데 비바도 툴에서는 이게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로우가 아니니까 리셋이 로우가 아니니까 이때 din을 출력해주는 이상한 동작을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툴마다 약간씩 동작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는 네그 엣지라고 이건 반드시 붙여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해봤던 거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이때는 클럭에서 이때 0이 되고 다음 클럭이 여기서 이제 리셋의 라이징 엣지에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한 거니까 내가 엣지 리셋이 아니니까 always 문이 구동이 안 되죠. 이 포인트에서는. 그러다가 다음 라이징에서 그러니까 0이 리셋이 로우일 때 클럭의 라이징에서 0이 됐다가 다음 라이징 때 100으로 바뀌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동기 리셋처럼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비동기 리셋이 아니라. 왜냐하면 리셋이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득불 제가 이거는 일단 소스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리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지금 이게 로우가 시작되어지는 위치에서 출력을 0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비동기 리셋처럼 되니까. 근데 이게 여기 네그 엣지의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 제로 나노 세컨드에서 1을 짧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른 로우로 떨어뜨려서 그 로우로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Q가 제로가 되고 이후에는 리셋이 풀리고 그때는 이제 소스를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잠깐 로우로 떨어지는 요 순간 Q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럭이 발생을 해도 리셋의 상태가 로우니까 라이징 엣지에서도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도 로우가 유지가 되다가 리셋이 해제가 되고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din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레지스터로서의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델 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게 always의 구동은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제 비바도틀에서는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신세시스도 그렇고 이렇게 동작을 해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지스터로 동작을 하는데 모델 심이라고 하는 데서는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도 처음 시작을 1에서 0으로 떨어뜨려 주지 않아도 로우인 상태에서 리셋이 로우인 상태에서는 얘가 0이 되도록 그렇게 동작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세시스 툴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이 생기면 한번 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 TCL 파일 갖고 돌려보면 여기 얼추 뭐가 보이죠. 이 클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깔끔하게 뭐가 찔끔 없이 깔끔하게 로우가 되는데 여기 뭐가 찔끔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궁금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1피코세컨드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툴은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내가 사용하는 툴이 처리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설계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확대를 해보면 이게 처음에 하이면 얘가 동작하고 나서 리셋도 로우가 아닌 상태인 하이로 잠깐 시작이 되면 이게 아직 Q에 정의하지 않은 값이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로우로 떨어지니까 폴링 엣지에서 얘가 동작이 이렇게 되는구나. 비바도툴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에 맞게 나는 내가 코드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맞게 시뮬레이션 조건도 내가 설정하고 코드도 그에 맞게 내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세시스 툴은 거의 라이브러리에 매핑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툴마다의 편차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동작은 하더라도 얼마만큼 로직 사이즈를 더 적게 썼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세시스 툴의 성능과 관계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바도툴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툴 써서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궁금한 것들을 내가 소스 코드도 한번 좀 바꿔봐가면서 그리고 스티뮬러스 즉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들도 한번 이리저리 시험을 해보면서 그것에 따른 툴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파악해 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어느 게 꼭 100%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툴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내가 파악한 다음에 그 툴에 맞게 내가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얘 왜 이렇게 동작해가 아니라 이 툴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애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은 아주 하나 왜 0나노세컨드에서 1이었다가 1피코세컨드에서 로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작은 질문을 주셨지만 결국은 새로운 툴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툴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어떤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얻기 위해서는 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구현되도록 툴을 잘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툴 때문에 헷갈린다. 내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왜 툴이 동작 안 하지?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래? 이런 경우에 툴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파악하셔서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툴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러이러이러하게 내가 사용을 알고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툴의 동작을 얘는 이런 경우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응하셔서 원하는 바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전용 툴은 그거는 비와도 툴하고 다르게 처음에 이렇게 1을 만들어줬다가 0으로 떨어뜨려 주지 않고 0인 상태에서 그냥 쭉 가도 마치 레벨에서 동작이 always moon에서 되는 것을 모델심은 그렇게 동작하는구나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또 이제 비바도 툴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바도 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작 현상에 대해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잘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새로운 툴, 그러니까 비와도 툴에서 내가 어떤 동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툴이 동작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근본적으로 툴의 버그라면 툴 만든 회사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치게 해야 되겠지만, 버그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이다. 그러면 툴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툴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거에 적응하셔서 원하는 것을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자이링스 비바도 툴 2019.2 버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툴이 새롭게 바뀌거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툴에 대한 동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적응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동작됐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지만 얘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적응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용도 청취자분께서 시청하신 분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으로부터 조금 같이 이제 나눠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새로운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info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